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센입니다. 오늘 제 옆에 아주 반가운 저한테 제자예요. 김상욱 UDT 출신이고 지금 강철 부대로 인기가 한참 더 계속 치솟고 있는 저의 멋진 제자입니다. 김상욱! 2012년도 기숙학원에서 제가 제자로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그간에 이제 엄청나게 좀 발전을 했어요. 자신의 영역에서. 너무나 선생님 된 마음으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욱이 같이 좀 얘기 좀 해보고, 결국 이게 멘탈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영감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 반갑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팀스턴건에서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에서 UDT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박세인 스승님의 제자이자 2012년도 기숙학원에서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제 기억에도 항상 밝고 곧고 어떤 타협 같은 걸 모르는, 그리고 정도를 가는 그런 제자입니다. 박세니 선생님이랑 상욱님이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 대입 시절 심리 수업 때 처음 만나셨을 때 선생님과의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 인상 깊은 수업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첫 만남은 3월에 이제 제가 기숙학원에 있었는데 저희 첫 번째 강의는 무료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치,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으로 각 반을 돌면서 자기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가치관이나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 여기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공할 수 있는 대입이라는 그 관문에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뿐만 아니라 뭔가 열정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느낌을.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확언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나를 믿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부연 설명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확언으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믿음이 가고, 목소리도 딱 바르시고 하니까 내가 이 선생님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믿어줘서 고마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최배달에 대한 에피소드. 최영희 오야다 마스이라는 분이신데, 선생님도 자기 핸드폰 배경화면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십니까? 이제 기억 남는 게 최배달 선생님께서 핸드폰 화면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만큼 존경한다고. 예, 저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넌 나보다 존경하지 않을걸, 이러면서 핸드폰에 있는 최배달 사진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막 뭐 산중 수련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마인드로 하고, 최배달의 대화 마인드, 그 이후로 이제 선생님 말 듣고 그거 읽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말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더 이제 존경하게 되고, 지금도 적어놓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정말 좋아하는 말이 가난해도 좋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열심히 정말로 걷는 자는 정말로 멋있다, 그런 자는 정말로 숭고해 보인다, 뭐 맞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맞아. 그런 말이 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정말 이제 감명을 받고, 지금은 이렇게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 격투가 그때 당시에 될지 몰랐지만은 내가 격투가가 되면 난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제자다워서 제가 들으면서, 그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20대 안에 산중수련을 반드시 하고, 산중수련의 결과로서 도장 깨기 해야 된다. 도장 깨기. 그거를 상욱이가 해줘서 너무나 깊은 마음. 선생님께서 그때 상중수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산중수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중수련이라는 의미가,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산중수련을, 지금 산에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론 책을 읽는데 저는 여러 권의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제가 딱 꽂히는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게 더 멋있고. 맞아. 그 책을 한 50번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니체의 말이라는 책하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책도 한 30번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잘했어. 그런 저한테 계속 열정이랑 불씨를 지펴주고 그런 책들을 수십 번 읽고, 그것도 산성주련이고, 제가 지금 지하에 있는 체육관에서 맨날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것조차 저는 지금 산중수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자다워요. 그게 맞아. 산중수련이야. 내가 말한 거는, 나는 이제 머리를 지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학문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도서관이라는 산중수련을 한 거고, 체육인 격투가로서는 당연히 산과 체육관이든 그런 쪽에서 잘 해야지. 지금 상욱 씨를 보면 상상이 안 되는데, 어린 시절에 따돌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요?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나도 기억하는데, 좀 네가 말했었던 걸.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창시절 때 저는 숙기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인 친구도 없었고, 심지어 초등학생 때, 이건 웃기는 일인데, 초등학생 때 이제 투표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앉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를 딱 뽑았는데 저한테 뽑힌 여자가 울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생기면 지금 웃으면서 하는데 충격이지. 근데 충격이고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때 제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8년 정도를 시골에 살다가 올라왔는데 근데 시골에서 여자가 어디겠습니까? 할머니밖에 없지. 그치. 할머니들밖에 없고 뭐. 근데 그 할머니들 잘 대해주시니까 제가 착하게 올바르게 성장을 했지만 친구가 없었고 여자애들은 더 없고 이러니까 너무 숙기가 없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남자애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하면 학교 폭력을 왕따를 당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일진들한테 좀 맞고 이랬던 게 있었어요. 저도 나름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싸우진 않았지만은 개기긴 좀 개겼습니다. 개긴 개겼는데 그냥 때리면 맞고 있기만 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더 쉬워 보였는지 서 있어 보라고 미들킥을 때리더라고요. 배를 때리기도 하고 한 번은 급식실에 있는데 뒤통수 때려 뒤로 쳐다보니까 걔가 때렸다고 그러고 얘는 제가 때렸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데 저는 그 상황이 엄청나게 부끄럽고 쪽팔렸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뭐 따지고 보면 너무 많죠. 뭐 학교에서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학교 축제를 출석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모든 축제 행사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출석 도장을 받아오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출석 도장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막 저를 엄청 예전에 때리고 그랬었는데 전 너무 짜증나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아서 맞았죠.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너무 순수하고 착하다 보니까 그걸 갖고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녀석들이 있었구나. 지금 생각하면은 저도 때리지 않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생각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때리지 않고 내가 맞고 그랬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은 이렇게 강함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한테 고마운 것도 있죠. 그렇지. 예,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맞았던 거 사실도 바꿀 수 없고 그러면은 과거라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나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바꿀 수 없다면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더 동기부여 삼아가지고 저 강해지고 싶어서 복싱을 하고 종합격 투기를 하고 주짓수 하고 이러면서 신체를 단련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착해질 수밖에 없는 남자가 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해질 수밖에 없는 남자, 이게 유튜버에서 본 말이거든요. 무능한 거지. 네, 무능한 거잖아요. 착해질 수밖에 없는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이 나한테 착해질 수밖에 없는 남자? 뭐 그런 남자가 이게 정확히 핸드폰에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 봐도 될까요? 그래. 지금 위험해질 수 없는 착한 남자들은 착함을 가장한 약한 남자들이다. 근데 이게 사실 남자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이죠, 인간. 그치. 진짜 강한 남자는 때로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남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갈지만 그 칼을 쓰지 않는데 그 의의가 있고 그렇지. 내 칼을 막 가는데 맨날 사람 다 베고 다니면 그게 올바른 인간이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제 스스로 항상 단련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학창 시절이 제가 이제 항상 훈련을 하고 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참 그때 당시 혹시 선생님 궁금한 거는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이 스스로 극복한가요? 극복을 했다라기보다는 저도 항상 열정이 있었어요. 꿈하고 열정.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운동을 원래 좋아했긴 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배달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게 선생님 만나기 전이 원래 알고 있었어요. 최배달. 오케이.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뚜렷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있는 뿌연 구름 같은 그런 느낌. 예, 내가 이 사람처럼 강해지고 싶고 내가 이게 맞기 싫고 강해지고 싶은데 정신도 강해지고 싶고 그래서 뭐 찾아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랑 굉장히 동질감이 제가 느끼게 되는 파트인데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딱 한 번이었지만 그룹으로 폭행 당한 적이 있었거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주먹으로 두머리게 빡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그게 40몇 명한테 맞았어. 그래가지고 왔다 기절하고 또 깨다가 기절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방법 중에 하나가 최배달님에 대해서 계속 동경하고 그런 과정을 내가 알아서 찾아낸 거거든. 너도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동질감이. 이게 진짜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평범한 일상으로 학원 갔다가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오히려 굴곡이 있어. 예, 굴곡이 있는 게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역시 승화시켰고 멋있게 잘 제자답다. 이렇게. 박세니 선생님께 UDT에 자원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을 때 굉장히 놀라셨다고 해요. 힘든 과거를 극복한 것을 넘어서 UDT를 들어가셨잖아요. 육체나 멘탈이 건강한 사람들도 힘들어한다는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셨어요? 사실 할머니한테는 UET가 어떤 것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알면 너무 힘들어하실까봐 비밀로? 아니요, 공익 간다고 공익 간다고 이제 거짓말 쳤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지옥주 받을 때 이제 핸드폰을 한번 쓰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이 있었던 거 아니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자유시간을 줘요. 그러면은 그때 막 다 핸드폰 잡고 전화하죠. 엄마한테 걸고 막 저는 그때 좋아하는 누나한테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엄마한테 안 걸고 그건 나중에 해야 할머니한테 걸었는데 할머니가 딱 받자마자 제가 받고 아 할머니 나 죽을 것 같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셔? 할머니 건강하십니다. 네. 예, 할아버지도 잘 계시고. 근데 제가 거기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스스로가 더 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강해지려면은 내가 진짜 더 강해지려면 뭔가 좀 나를 더 힘들게 해주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더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근데 이 멋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멋있다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나 유치적으로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이아몬드도 원석이 예쁘지 않지만 그걸 자꾸 갈아내다 보면 그게 진짜 멋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제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본능을 참을 수 있고 잠이라는 본능을 참을 수 있고 식욕이라는 본능을 참을 수 있고 성욕이라는 본능을 다 참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선물 세트 같은 곳이 내가 참아내면은 엄청난 내가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는 곳이. 그리고 그거 이전에는 진짜 강함에 대한 동경 때문에 내가 정말 강해지고 싶다. 근데 강해지는 곳이 뭘까? 네, 그래서 갔다 오게 되고 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이거 상욱이가 UDT 들어간 뒤에 네 맞습니다. 그 복무 중에 저한테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벌을 보냈는데 여기 UDT 세일 막 이렇게 써있고 이게 네 사이즈에 맞춘 거야? 내 사이즈 비슷했. 그때는 비슷했는데 체격이 지금 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동네에서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람들이 눈을 좀 피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UDT가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때 UDT도 모르고 지금은 UDT가 많이 떴죠. 많이 떴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UDT가 뭐하는 부대인지도 몰랐었습니다. 몰랐을 거야. 근데 몰랐었어요. 선생님은 내 세대도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부대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공수 부대 무슨 6명이 있었는데 술집에서 뭐 머리 긴 UDT 한 남자가 있었고 근데 그 한 남자가 공수 부대 6명을 다 제압했다. 뭐 이런 어떤 전설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가 들리고 그래서 UDT에 대한 동경도 선생님한테도 있었어. 근데 이제 갈 엄두를 못 냈지 솔직히. 근데 제자는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잘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인간은 다 강함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다 강해지고 싶고 누가 약해지고 싶겠어요. 그렇지. 어떻게든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주먹으로만 강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분야든 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는 너무나 송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 이거 또 더 살 수 있어? 제가 한번 한번 구해봐봐. 하나만. UDT 훈련이 엄청난 정신력을 요한다고 들었는데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았어요? 이거는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운동 선수 했던 사람들은 그 훈련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달리기 선수였던 사람들은 아무리 UDT에서 빨리 뛰어도 달리기 선수였던 사람은 그냥 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수영 선수였던 사람은 그냥 수영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달리기 선수인 사람은 수영을 못하고 수영 선수인 사람은 달리기를 못하고 둘 다 되는 사람도 멘탈에서 못 버텨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꼬장을 피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꼬장을 피우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전투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를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거면은 그냥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걸 고난이 닥치면은 고난 때문에 내가 자신이 꺾여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뚫고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욕을 하면서 난 절대로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고 욕해봐라 날 죽여봐라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고 하고 이거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 UDT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관이 자꾸 죽어라 하면은 이거를 난 안 돼. 난 진짜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난 UDT가 될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UDT가 될 수 없는 거고. 물론 부상이 있어가지고 못 되는 사람도 많고 자기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가 UDT 될 수 있었던 거는 전 결코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UDT 제 동기 중에서 아무나 나와도 저보다 잘할 거예요. 네, 결코 잘하지 못했고 저보다 잘하면 애들이 더 잘했을 텐데 제가 정말 잘했던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아예 뭐 각인 돼 있겠네. 네, 내가 낙오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낙오할 수 있고 근데 정말 낙오하면 안 되는 테스트가 몇 개 있는데 그것만 통과하고 달리기도 못했고 수영도 잘 못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교관들이 아무리 굴려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UDT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종을 치면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절대로 종을 안 쳤어요. 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정말 종을 치고 싶었는데 이건
웃긴 얘기이기도 한데 종을 이렇게 치고 싶었는데 한 번은 종 칠 사람 이게 퇴교할 사람 거수 이럽니다. 그럼 앞에 나와서 퇴교를 하는 건데 오른손 딱 들고 있는데 누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손을 잡고 있을 정도로 퇴교 정말 하고 싶었는데 힘드니까 어쨌든 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 종만 치지 않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UET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인정도 결국 받았지. 포기하지 말면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운동할 때 내가 그냥 이 운동을 KO 시키고 판정승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이 운동에서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2시간을 무조건 채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멋있다. 좋네요. 제자가 계속 그렇게 포기란 말 자체가 이제 없어야 되고 누구는 웃기는 소리로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신으로 버티면 사실 그게 진짜 말로는 하기 쉬운데 포기는 뭐 배추 셀 때 하는 말이지 인스타 처음에 다 샤브 태우고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말이지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진짜 몸으로 체화하기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몸으로 체화하는 건 하여튼 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욱이를 본받으십시오.